만년필 속의 마지막 꽃잎. 프롤로그 70년의 기다림. 70이 넘은 복순 할머니에게 아침 햇살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뼈마디가 시린 새벽, 복순은 늘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멀쩡했지만 마음속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먼저 떠난 막내 아들 민수의 얼굴로만 가득 차 있었다. 민수는 30살, 한창 일할 나이에 엄마 곁을 떠났다. 복수는 돋보기를 쓰고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속에는 민수가 사용하던 만년필과 그 만년필로 쓰던 낡은 일기장, 그리고 책 속에 끼워져 바싹 말라버린 꽃잎 하나가 전부였다. 복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민수였다. 잉크가 거의 바닥난 만년필 끝에서 마지막 잉크 한 방울이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복순은 그 만년필을 들고 낡은 일기장의 빈 페이지에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그 글은 민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70년 삶의 고백이었다. 그녀의 첫 문장이 시작되었다. 이제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1장 잊히지 않는 사랑의 흔적 300-900. 복수는 펜을 잠시 멈추고 낡은 사진을 꺼냈다. 갓 20살이 되어 군대에 가기 전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 복순에게 용돈을 쥐어주던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 서툰 봉투 속에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다. 베풀어 주신 깊은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민수는 비록 일찍 떠났지만 복순에게 베푼 사랑은 평생의 가르침이었다.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도 늘 엄마, 힘들면 제가 업고 갈게요. 라고 말하며 복순의 굽은 등을 주물러 주곤 했다. 복순은 그 사랑 덕분에 이 고된 세상을 버틸 수 있었다. 그 사랑은 단순한 보살핌이 아닌 삶을 계속 살아갈 이유를 준 거대한 가르침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과의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복수는 아들이 없는 텅 빈 방을 바라봤다. 방 안의 시계는 10년 전 그날 멈춰 서 있었다. 복수는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아들이 쓰던 낡은 책상, 책가방, 심지어 마르지 않은 잉크 얼룩까지. 복순에게는 그 모든 것이 박물관이었다. 시간이 멈춘 그 방에서 복순은 매일 아들과 함께 살았다. 몸은 떠나셨어도 저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복순은 텅 빈 손을 들어 가슴을 만졌다. 그곳에는 아들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복순은 그 사랑을 믿었다. 그 사랑 덕분에 복순은 외롭지 않았다. 제2장 고통을 이겨낸 10년의 짐 900-1500. 복수는 일기장에 쓰인 다음 문구를 보며 눈을 감았다. 그날의 충격과 고통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가슴 아프지만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사랑합니다. 민수는 그 흔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아들이 저녁에 싸늘한 시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복수는 10년 동안 그 갑작스러운 이별을 원망했다. 왜 하필 내 아들이었을까? 왜 나는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켜주지 못했을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빛 속에서 평안하세요. 복수는 굽어진 허리를 만졌다. 그동안 짊어진 짐은 민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의 죄책감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복수는 그 짐을 끌어안고 10년을 살았다. 이제는 정말 이 짐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고통 없이 쉬라고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나는 너의 어미가 부족해서 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복수는 만년필을 쥔 손을 멈췄다. 그녀는 늘 자신이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고 더 자주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어미가 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제3장 꿈속의 안부와 용서 1500-2100. 지난밤 복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꿈을 꾸었다. 민수가 꿈에 나타났다. 민수는 평소처럼 말끔하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쳐 보였다. 복수는 꿈속에서 울면서 아가, 너 거기서도 고생하고 있니? 라고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제가 흑투성인 건 엄마가 흘린 눈물을 제가 대신 닦아주느라 그랬어요. 엄마가 우는 건 제가 힘들어요.
민수는 복순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울고 쉬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복순은 그 꿈이 아들이 보내는 마지막 안부임을 직감했다. 아들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다. 복순은 비로소 깨달았다. 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어미의 행복이라는 것을. 혹여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평안을 바랍니다. 복순은 일기장에 민수를 향한 용서를 구했다. 용서는 민수가 아닌 자신을 향한 용서였다. 이제는 아들의 삶을 온전히 존중하고 아들이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다. 함께했던 시간 동안 주셨던 웃음과 밝았던 추억들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복순은 이제 슬픔 대신 아들과 함께했던 소중했던 추억들만 남기기로 했다. 아들의 밝았던 웃음소리, 함께 먹었던 저녁 식사, 따뜻한 포옹. 이 모든 것이 복순에게는 영원한 축복이었다. 에필로그 만년필의 마지막 잉크 2100 3000. 복순은 펜을 다시 들었다. 이제 마지막 두 문장만이 남았다. 그녀는 만년필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잉크 한 방울을 바라봤다. 그 잉크는 그녀의 마지막 의지이자 민수와의 약속이었다. 먼저 가신 길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늘 기도할게요.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요. 복순은 이 문장을 적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 주렴.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을 차례. 복순의 손이 떨렸지만 이 문장은 약속이었다. 민수를 기쁘게 할 유일한 약속. 저희가 당신의 목까지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 점이 찍히는 순간 만년필의 잉크가 완전히 소진되었다. 그 순간 아들이 남긴 책갈피 속 말라비틀어진 꽃잎 위로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더니 꽃잎은 마치 다시 생기를 얻은 것처럼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다. 복순은 돋보기 너머로 그 신비로운 빛을 보며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스르르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고요함 속에서 복순의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복순은 눈을 떴다. 눈앞에는 10년 전 그 아침처럼 말끔하고 환하게 웃는 아들 민수가 서 있었다. 민수는 엄마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다. 엄마, 이젠 정말 안 울어도 돼요. 제가 왔잖아요. 복순은 70년 평생 동안 짊어졌던 모든 고통과 짐을 내려놓고 가장 따뜻하고 영원한 재해를 맞이했다.